지난달 27일부터 약 20여일간 무료로 건널 수 있던 일산대교 다시 유료로 바뀌었습니다. 이용자들은 물론이고요. 경기도와 고양, 김포, 파주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난린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일산대교 긴급 진단하겠습니다. 최지훈 아나운서 광양구 과학전문기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새 뜨거운 감자죠. 일산대교와 관련한 이야기 지금부터 의견을 나눠볼 텐데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BS 앱 이용하실 수 있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그리고 TBS FM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목요 긴급 진단 이번 주부터 한번 새롭게 만든 코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자, 강양구 기자, 일산대교 통행료를 두고 이제 갈등이 이제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경과 과정 간략하게 한번 짚어주세요. 네, 일산대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 경기도 김포와 그리고 고양 일산을 잇는 다리인데요. 2008년에 개통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리의 운영 주체가 경기도가 아니라 일산대교 주식회사라고 하는 이제 민간 기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료로 운영이 되었었어요. 지금까지요? 네, 경차 600원, 소형차 1,200원, 대형차 2,400원. 그러니까 한 차례 갈 때마다 이렇게 돈을 냈어야 됐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지사 재직 중에 일산대교를 이렇게 유료로 운행하게 하는 것은 경기도민들에게 굉장히 불편하고 안 좋은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일산대교 인수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제 매각을 하려는 일산대교 주식회사와 경기도 쪽에 입장이 맞지가 않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재명 도지사가 그냥 공익 처분을 선언하고 이제 무료화 선언을 했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일산대교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자기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무료로 이제 선언을 해버린 거니까 부당하다고 이제 법원에다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이제 법원에서 경기도가 이걸 공익 처분을 한 것이 공익에 그렇게 큰 이익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상호 협의를 더 해봐라 예. 라는 취지에서 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0시부터 이제 다시 유료화가 그래요.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경기도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김은국 대변인입니다. 네. 자, 법원의 결정이니까 뭐 존중은 해야겠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는 참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일단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일단 법원에서 그런 결정을 한 부분은 첫 번째로는 영업의 자유와 저작권이 침해된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의 처분과 배치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손실을 보상해준다는 경기도의 금전 지급을 신뢰하기 어렵다. 저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2008년 개통 때부터 이 지역의 주민들께서 끊임없이 이와 관련된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런 부분이 국회에서도 쟁점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도 수십 차례입니다. 국회에서 토론을 열렸고 또 국민연금공단 측과 일산대교 측과 협의의 장도 열고 계속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관련되는 국민연금공단의 손실이라든가 일산대교 측의 이런 부분을 전액 다 이에 대해서는 손실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아서 올해도 60억 원 또 내년에 290억 원을 이미 배정을 해서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없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에 금전 지급을 경기도의 금전 지급 신뢰하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경기도는 지방 정부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의회랑 같이 협의해서 충분한 예산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그런 지급을 신뢰할 수 없다는 법원 이 결정은 상당히 좀 무리하다라는 측면이고요. 어쨌든 그동안에 국민연금공단과 저희는 끊임없이 협의를 해왔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협상을 해나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일단 법원 했던 부분이 본안 판결에서는 반드시 좀 뒤집히리라고 보고요. 본안 판결이 언제쯤 있어요? 네네. 그것은 이제 법원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결정해 나가냐에 따라 다르고요. 예. 대개 뭐 6개월 정도에서 전후 또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한 4월쯤 돼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이 지역을 지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또 이 다리를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다리가 너무나 비쌉니다. 예. 그러니까 대형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를 지날 때 2,400원이고요. 소형 차량은 1,200원인데 왕복을 되게 하지 않습니까?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트를 가거나 그럴 때는 그러면 그 비용이 이제 배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연으로 따지면 6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형 차량은 12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다면 김 대변인님 공유를 잠깐만요. 예.
지금 청취자들 문자가 네.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몇 분 소개하고 계속할게요. 2398번님이 일산 시민인데요. 바로 일산대교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김포에 어머니가 사셔서 자주 건너다니는데 너무 비싸다고 잘 해결이 돼서 무료화 되길 바랍니다. 라고 주셨고 1508번님도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일산대교 넘어가는데 통행료가 너무 비싸요 하셨는데 진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저도 김 대변인님. 네네. 저도 일산대교를 매일 이용하고 있거든요. 저 경차라서 저는 600원씩만 내고 다니는데 네. 한 그동안 한 20일 동안 무료로 다니다가 오늘부터 다시 돈 내려고 하이패스에서 하니까. 600원 결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도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도민들은 굉장히 화도 나고 또 분노하고 있고 격렬하게 또 실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네. 일부 분들은 뭐 피켓 시위도 하고 집회도 했는데 오늘도 현금을 지불하는 그런 통로에서는 상당한 주민들께서 지나시면서 항의도 하고 그래서 네. 상당히 좀 지체되는 흐름도 있었고요. 지역 주민들께서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경춘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용할 때 킬로미터당 약 65원 내지 67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네. 이 일산대교는요 65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0배네 일반적인 10배.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고리대금업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거군요. 특히 그런 부분입니다. 뭐냐면 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산대교라는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제 돈을 빌려준 거죠. 그런데 그 이자를 선순위이체는 8%고요. 후순위이체는 20%를 받고 있습니다. 20%는 흔히 고리대금업이라는 대부업이 18%거든요. 그러니까 고리대금업보다 더한 돈을 여기서 연금공단 국민의 공기업에서 가져가면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고열을 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셰익스피어 소설의 베니스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이라고 하는 그 고리대금업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보다 더하다. 이곳을 지나는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떤 분들은 아마 생계 때문에 많이 다니시는 분은 연 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까지 그렇죠. 아마 수도 예. 있습니다. 그 일산대교 그렇다면 이용을 안 하면은 여기 김포대교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안 하면요 이 다리를 걷는데 2분이 걸리는데요. 대체 도로를 이용하면 이게 22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름값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요. 이것은 그래서 예. 대체 도로로 인정이 안 됩니다. 유료 도로법에 따르면 대체 도로가 있어야만 이런 유료 도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유료 도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현재 일산대교는 유료 도로법을 어긴 그러니까 헌법상의 국민의 통행권도 침해를 하고 있고 유료 도로법도 어기고 있는 위법한 다리인데 이 부분을 공기업인 이 국민연금공단이 계속해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다리를 아예 사버리겠다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협상이 필요할 텐데 일산대교나 네. 국민연금이랑 협상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계속 협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만은요 간담회 또 요청서 전문가 뭐 면담 또 토론회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아직도 뭐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아무래도 이 협상의 장에 나오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인지 아무래도 좀 협상이 소극적인 그런 모습이어서 많은 이런 주민들 국민들의 목소리를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이 좀 받아주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김홍국 대변인께서 도의회 감사 중에 지금 전화 이렇게 연결하느라고 잠깐 밖에 나와 계신 거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긴박하게 제가 양해를 구하고 예. 행정감사를 받는 중에 나왔습니다. 말씀 잘 아유, 들었습니다. 예. 얼른 들어가셔서 감사 계속 받으시고요. 네, 저희가 감사를 잘 받을 텐데요. 네. 저희가 행정을 하는 목적은 지역 주민들의 이런 고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시장 논리, 기업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국민들의 헌법상의 이런 통행권 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시민들의 고통을 함께 풀어나가야 된다. 네. 더구나 공기업인 국민연금공단이 이렇게 고리 대금업과 같은 그런 이익을 취하면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알겠습니다. 측면에서 저희가 열심히 할 거고요. 그래요. 또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예.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게 사실은 저도 일산대교를 작년부터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냥 내면 내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나 비싸거든요. 예. 열심히 예. 할 거고요.
앞으로 또 프로그램 또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어서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좀 스튜디오를 모시겠습니다. 감사 잘 받으시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과 전화 인터뷰 해봤습니다. 그 김원국 대변인께서 이제 굉장히 열정적으로 경기도 입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오히려 더 복잡합니다. 이게 뭐 왜 그런 거야? 한번 예, 왜, 설명해. 왜냐하면은 왜 끼게 된 거예요? 2009년에 이제 이게 2002년에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설립이 되었고 2008년에 다리가 개통이 되었는데 다리가 개통되고 나자마자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이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사버렸어요. 그러면 일산대교 주인은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예요? 네, 100%예요. 그래서 일산대교가 잘 되면 국민연금공단이 돈을 불릴 수 있는 구조가 되고 국민연금공단의 고관이 늘어나면 그건 또 장기적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또 이익이 되는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이 구조거든요. 아니고 연금공단에서 하니까 그건 좀 안심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 일산대교가 원래는 적자투성이었어요. 그래서 적자투성이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이 일산대교 주식회사를 인수하고 나서부터 점점점 수익성이 개선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가치가 굉장히 오를 것 같은데? 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방금 김홍국 대변인께서 예. 그 베니스의 상인의 샤일록의 비유를 하면서 너무나 비싸게 받고 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비싸게 받고 있는 게 경춘선과 비교를 했잖아요. 네, 그죠? 실제로 비싸게 받고 있는 게 한 가지 이유고요. 다른 하나는 더 중요한 이유는 일산, 파주 그리고 경기도 김포의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이 일산대교 이용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주민만 거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파주에 가면 LED 공장도 있고 공장도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산대교의 수익이 계속 개선되고 있으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일산대교의 수익이 개선하면 그 이익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보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건 또 그저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지금 이제 또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라던가 그 다리를 이제 계속 오가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제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굉장히 핵심 알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예. 거죠. 아까 김홍국 대변인 얘기로는 내년 한 4월쯤에 본안 재판이 있다니까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9168님께서 그러게 왜 처음부터 국비로 공사하지 않고 민자로 했어요? 처음에 계약 조건대로 해야지요. 예. 한 청취자께서는 또 법대로 약속대로 해야지 그냥 표 풀리지만 아닌가. 전국 통행료 다 무료로 하지 그랬어. 예. 자, 때가 때인 만큼 대선용 포퓰리즘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요구가 처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남경필 지사가 취임 첫 해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 협상을 요구하기도 했었고 2015년에는 법원에다가 그거를 소를 올렸는데 거기서 패소를 했었고 유승민 후보도 무료화 추진을 약속했다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는 이게 지금 당장 나온 이슈는 아니다라는 네, 맞습니다. 거. 이제 왜냐하면 예. 경기도지사라던가 아니면 이제 경기도의 표심을 얻고자 하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김포, 파주 그리고 고양 시민들 그리고 또 그 일산대교를 이제 오가는 여러분들이 좀 뭔가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이거 좀 너무 비싸지 않냐 무료로 하면 좋겠지 않냐라고 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계약 구조라든가 운영의 틀을 보면은 사실은 법원에서도 이거 경기도의 입장만 딱 손들어 주기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공방이 깔끔하게 끝나지 않고 이제 계속 제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운영권을 팔아라. 아니면 일산대교 주식회사를 국민연금공단한테 우리 경기도로 넘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익률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 입장에서는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 거고 네. 경기도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적자투성이었는데 뭘 그렇게 비싸게 받냐 뭐 이러면서 이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강경 기자. 자, 목요 긴급진단 일산대교 통행료 재유료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허리케인 라디오도 지켜보고 있다가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마다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골치 아픈 일은 좀 잠시 미뤄두고 음악으로 힐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야 하는 코너, 사랑해 하시는 분, 월간 김용진, 피아니스트 김용진 씨와 함께 그리고 트럼펫 연주자 김현우 씨와 함께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